뜻인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깔끔한 형태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결국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다, 주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파형들이 있고, 자, 이런 파형이 있을 때 반복되는 파형의 가장 그 최소 길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돼요. 한 주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표기하고, 한 사이클인 거죠. 이거. 사이클. 한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데 무엇인가 이런 주기 함수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 함수 중에서 정연파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정연파는 사인 웨이브죠. 사인 웨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누소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연파. 정이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말할 때 바르다, 바르정 쓰는 거잖아요. 바르다는 거고, 현은 구부러진 거야. 활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아주 이쁘게 바르게 구부러진 활 같은 형태의 파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인 웨이브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명명 짓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신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회로가 있을 때,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전원 소스로서 무엇을 써주냐면 이렇게 교류를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류를 써주게 되면 이쪽 이 회로에 의해서 뭐 이제 흐름이 발생하겠죠. 이런 어떤 커런트 I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는 입력 신호로서 무엇을 써준다? 정연파를 써준다. 그리고 그런 신호들은 정연파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신호 중에 하나를 이렇게 VT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VT로 된 걸로 봐서 V가 이만큼 볼테이지겠죠.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회로에서 쓰는 함수는 대체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류, 커런트에 해당되는 I, 그리고 볼테이지에 해당되는 VT. 이 두 개밖에 없잖아. 잘 쓰는 게 시간에 따른 함수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직류인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RLC 회로를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입력되는 그런 전원들이 굳이 이러한 정연파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초기값이 초기값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저장 소자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표현한 경우도 있었지만, 교류는 무조건 시간에 따른 함수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시간에 따른 함수, 이게 시간에 따른 함수잖아요. 입력 자체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흐르는 커런트도 당연히 시간에 따른 함수로 뭔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력을 Vm sin 오메가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자, Vm은 여기 진폭이 되는 거고, 자, 오메가는 각속도, T는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그려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사인 세타 만들어 놓고, 사인 세타가 어떤 이런 웨이브를 만들어지는데, 사인 세타인 경우는 시간에 따른 함수는 아니죠. 시간에 따른 함수가 아니라 세타에 따른 함수야. 그래서 세타의 위치에 따라서 주기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세타의 위가 의미하는 게 각이잖아요. 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으로 따져 본다면 여기를 기준 뭐 단위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원을 하나 그려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큼 돌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마큼 세타만큼 돌았다, 이렇게 그 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삼각함수와 그리고 저런 단위원과의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전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각이 돌아감에 따라서 그 높이,
혹은 거기서 그 x축으로부터의 높이 혹은 y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사인 값이 되고 코사인 값이 되고 이런 값들이 나오죠. 자, 이런 이 세타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거냐면 세타가 시간에 따른 함수라는 거야. 어떤 시간에 따른 함수냐면 시간에 따른 함수인데 세타는 각이지만 그 각이 시간에 따라서 w라는 각속도로 가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직선 운동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 운동일 때는 그 각 얼마큼 돌아갔는지는 각속도가 있고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만큼 돌았다 1초 돌았다 어떤 뭐 시간당 뭐 초당 4분의 1바퀴씩 돈다라고 하게 되면 2초가 되면 90도가 돌 거고 죄송합니다. 초당 만약에 초당 45도씩 돈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초가 지나게 되면 90도 돌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거기서 초당 45도 이런 개념이 바로 뭐냐면 각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각속도 이런 개념인 거죠. 각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오메가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하면은 주파수와 관계가 된다. 이건 주파수. 주파수에다가 2파이를 붙이는 F가 주파수야. 주파수에다 자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면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거렸느냐 1초에 몇 번 반복된 것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았다 1초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초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럼 2초에는 몇 바퀴 돌았느냐 2바퀴 3초에는 몇 바퀴 돌았냐 3바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주파수가 2다라는 얘기는 1초에 2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2초에 몇 번 돌았냐 4번 돌았다는 얘기야. 주파수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야. 몇 바퀴 돌았느냐라는 개념인데 그 주파수라는 것을 각으로 표현할 때 몇 바퀴, 2분의 1바퀴, 3분의 1바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비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바퀴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360도를 기준으로 딱 잡는 건데 자, 그것들을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그 새로 개념을 세워가지고 2파이라는 거를 곱해주게 되면 주파수에다 2파이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각속도가 돼요. 각속도의 개념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한 바퀴가 단위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만약에 단위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길이가 1이에요. 1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실제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 위를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는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2파이 r 이렇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죠. 2파이 r이 근데 1이야. 그러면 한 바퀴라는 개념 이 사람이 원 주위를 단위원 주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거리는 원 둘레는 2파이가 되는 거죠.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개념을 그 한 바퀴를 무엇으로 단위원 상호에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실제 거리로서 표현을 한 거야. 거리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연파 그리고 우리가 AC는 주기 함수여야 된다. 주기 함수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 있을 때 t초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선가 또 한 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t초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선가 반복이 된다. 이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값을 갖는 값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는 모양도 비슷한 거죠. 변화되는 모양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t라는 시간만큼 지나가게 되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같은 위상을 갖는 애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수학적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t에다가 스몰 t에다가 이걸 어떤 t초만큼 t라는 만큼 앞서게 되면 그 값과 그 이전의 t 값은 스몰 t 값은 서로 같다 이런 거죠. 요게 성립하면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걸 갖고 생각을 해보면 주파수라고 하면 주파수라고 하면 1을 t로 나눈 것이 주파수가 됩니다. t는 이거 주기죠. 주파수 한 바퀴 도는데 0.5초가 걸렸어. 한 바퀴 도는데 0.5초가 걸렸어. 자, 그러면 주기는 얼마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에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t = 0.5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1초에 몇 바퀴 돌았어 얘기를 해주려면 이쪽을 1초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 2배 해줘야지. 1초. 이쪽도 그럼 2배를 해줘야 되니까 2바퀴 되는 거죠. 이 2바퀴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2바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0.5초를 1로 나눠주게 되면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죠. 이런 내용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자, 어디까지 구했냐면 여기까지 구한 거야 우리가. AC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사인 함수꼴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는데, 이 사인 함수는 안타깝게도 항상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요. 원점으로 시작해. t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여기다 t에다가 여러분들이 0을 넣게 되면 시작이 항상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함수 말고 일반적인 함수는, 자, 이런 함수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것들이 조금 여기서 시작하는 함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황색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시작한 함수들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보자. 자, 일반화를 시켜보면 일반화 시킨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주황색 이것들은 VT인데 이것들이 VM에 사인 오메가 T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파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것들을 위상각이라고 해요. 초기 위상 혹은 위상각, 뭐 페이즈 혹은 뭐 위상 혹은 위상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위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위치 혹은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상이 의미하는 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상대적인 위치.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면 같은 파형에서 상대적인 위치, 파형이 있을 때, 기본적인 파형이 있을 때, 요게 하나의 주기다, 요 하나의 사이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상대적인 위치가 있잖아. 나는 지금 값이 중간값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준 거고, 자, 여기에 상대적인 위치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절대값이 얼마가 됐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점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점을 의미하면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최고점과 최하점의 한 중간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 여기는 최하점, 그리고 또다시 여기와 여기는 이제 같은 상태죠. 자, 이런 것들이 위상이라는 개념이야. 그림에서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는 파형의 실제 절대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 파형인 같은 주기 안에 같은 주기를 가진 함수에서, 야, 너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너도 최고점에 있어, 나도 최고점에 있어, 이게 같을 때 우리가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개념들은
그런 한 주기 안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상이 같은 두 함수를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좀 더 작은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분명히 함수가 절대값은 달라요. 그리고 각각 위치에 있을 때 값이 뭐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르죠. 일반적으로 뭐 여기를 딱 칭해 보면 요 점에서는 높이가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또 높이가 이렇게 되잖아.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함수는 두 파형은 같은 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두 함수는. 자, 페이즈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페이즈라는 것. 또 페이즈라는 걸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아까 단위원을 그려놓고 자, 이 친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또 한 친구가 여기서 또 출발해요. 둘이 지금 똑같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위상이 같은 상태인 거예요. 위상이 같은 거. 같은 위상. 그런데 어떤 경우는 위상이 다른 거냐면 한 친구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친구는 이쪽에 있어요. 다른 위상. 근데 적어도 제가 다른 위상, 같은 위상, 위상이 같다, 다른 위상이다, 같다, 다르다 라는 거를 만족하려면, 얘기를 언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동일한 속도여야 돼. 동일한 속도, 각속도여야지. 아니 속도가 달라져 버리면 뭐 위상이고 자시고가 없는 거야. 위상이 같을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 파형 자체가 한 사이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앞서다가 누가 뒤서다가 막 이런 계속 반복되는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같아버리면 얘네들이 한번 같이 출발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 같이 출발하는 거. 끝까지 위치가 같아져요. 그리고 한번 속도가 같아버리면 한 친구가 앞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거리만큼 그 각만큼 계속 앞선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동일한 각속도를 갖는 상태에서 각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t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각속도라는 얘기는 동일한 주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각속도, 동일한 주기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오메가가 서로 같다.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위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릴 거는 무엇이 무엇보다 앞선다, 뒤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파형에서는 어렵고 원에서는 쉽다. 자, 원에서는 뭐가 쉽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A는 방향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보다 앞서고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는 뒤에 친구보다 앞서고 있어. 얼마만큼 앞서느냐? 그 차이 나는 각도만큼 앞서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친구가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에 있는 애가 더 한 바퀴까지는 아니지만 더 많이 돌아가지고 사실 얘는 지금 꽁찌고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뭐 표현해 줄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것들은 그 돌아간 만큼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뭐 뒤 친구가 앞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혹은 그 값 뭐 그렇게 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뭐 이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예각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친구는 뭔가 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뒤쳐져 갖고 따라가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원에서는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이 파형에서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앞선다 뒤선다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함수에 저거를 그려보면 사인 하나는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는, 그리고 주황색 함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파이가 돼요. 두 함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플러스 파이가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보면은 이 친구보다 얘가 더 이 파이만큼 더 빨라요. 빨라. 왠지 뭐 더해져 있으니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흰색과 여기 흰색 선과 A라는 흰색 선과 B라는 주황색 선 두 개가 어떤 게 더 빨라라고 하면 왠지 뭐 앞선 게 더 빠를 것 같잖아. 그래서 A가 더 빨라라고 표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A가 더 빨라. 왜냐면 지금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한 친구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태를 만들기까지 주황색이 시간이 더 빨리 걸리느냐 흰색이 빨리 걸리느냐를 여러분이 찾아봐 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오기까지 흰색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요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T1 요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주황색은 정점에 오기까지, 정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뭐 T2. 근데 T2가 T1보다 더 빠르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주황색이 더 빨리 갑니다. 빨리 간다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빨리 간다라는 개념을 각도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지금은 T1에서 T2를 빼면 얼마 시간만큼 빨라라고도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위상으로 표현해 주면 간단하게 여기에 이 파이만큼 빨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굳이 시간으로 표현해 주고자 한다면 요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사인 오메가로 묶어서 T 플러스 오메가 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얼마만큼 빠르냐면 오메가 분의 파이만큼 빠른 거죠.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